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전화를 내 거에다 붙여놔야지. 새 장치 연결이 엄청 빨리 되네. 요즘 다 연결 다 빠르죠. 빠른데 굉장히 빠른 자동차가 있고 또 별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오, 좋아.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이거 엄청 따뜻하네. 오늘 사실 밖에가 되게 추워요. 지금 갑자기 무슨 꽃샘추위가 발생을 해버려가지고 요새는 꽃샘추위가 아니고 곱샘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게 차량이 세팅되어 있고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벤츠의 EQE 500입니다. EQE 350도 있고 EQE 500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위 모델인 EQE 500, 오늘 이 차량 드디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QE 500 차량은요, 제가 되게 기대하던 차량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에 대한 내용, 차량에 대한 궁금함은 되게 컸는데 이 차량을 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EQE 500은 출시한 지는 꽤 됐는데 EQE 500 자체가 차량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친구가 EQE 500을 구입을 하겠다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라서, 그래, 내가 저기 그래도 친구가 전기차 사는데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EQE 500을 그래도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야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줄 텐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EQE 500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친구는 이제 가족이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친구들 보니까 좀 넓은 차량. 그래서 야, 너 돈이 있으면 EQS SUV는 어떠냐? EQS SUV는 내가 타봤는데 정말 승차감은 좋았어. 지금 이 친구가 GL2를 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타다가 EQS SUV로 넘어가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IT 테크 계열 쪽에 관심이 많거나 되게 이과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차는 편하고 전통성도 있고 헤리티지도 좀 있고 벤츠라고 하는 삼각별의 마크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량 자체의 퀄리티 좋고 요런 여러가지 느낌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아니까 그러면은 EQS SUV 굉장히 좋아. 근데 나 EQE SUV는 못 타봤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셀프 PPF는 필. 네이버에 필 셀프 PPF를 검색해보세요. 근데 드디어 이제 EQE 500을 타게 되었고요.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대놓고 카테고리 잘라서 울트라디오가 아니라 이 차량에 대한 생김새, 파워, 토크, 인테리어, 편의장비, 에이다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확실하게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중한 리뷰가 될 것 같군요.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익스테리어는 예전에도 친구한테 EQE SUV보다 EQS SUV를 사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한 그냥 첫 번째 이유는 생김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EQS SUV는 제가 이제 실제로 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안단 말이죠. EQS는 조금 호불호의 영역이 갈린다면 EQS SUV는 호불호의 영역이 안 갈릴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큼지막하고 생긴 것도 EQS지만 거의 뻥튀기 해놔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EQE는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 겁나 밤톨 같은 거예요. 실제로 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밤톨 같이 생겨갖고, 아니 이거는 무슨 디자인적으로 내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인테리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익스테리어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인테리어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사실 너무 다른 벤츠 차량들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요, 예전에 BMW 차량들이 그랬는데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까지 실내가 너무나 다 똑같아갖고, 야, 이거는 정말 뭔가 아무리 패밀리 룩을 추구를 해도 이거 너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예전 BMW E바디, F바디 이때 딱 넘어오던 차량들의 그 디자인적인 느낌은 좀 뭐랄까 이제 질릴 정도로 실내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ID 8.0, IX부터 실내 디자인이 싹 다 바뀌었죠. 근데 지금 벤츠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실내가 다 똑같아요. EQE,
EQS SUV, 물론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하는 옵셔널한 추가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E클래스도 슈퍼 스크린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옆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슈퍼 스크린이 있지만, 예전에는 EQE 일반 모델, EQS 일반 모델,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EQE 500 전부 다 앞쪽에 이 계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 CID가 똑같아요. DDD, CID, 그리고 여기 평평한 약간 요트같이 생긴 나무 패널, 빛으로 조지는 앰비언트 라이트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욕을 먹을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 BMW들의 좀 약간 구형 방식의 모든 인테리어가 다 똑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얘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는 엠벅스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았었거든요. 엠벅스 쓰기가 좀 빡세고 그렇게 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엠벅스가 좀 느렸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약간 불편한 느낌? 좀 어설프게 답답하면서 어설프게 아예 느리지도 않은데 또 너무 빠르지도 않으니까 뭔가 내가 이 엠벅스를 통해서 빠릿빠릿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쓰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이런 약간 느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응되다 보니까 이제는 쓰기가 익숙해요.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뭐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이번에 3세대로 바뀌면서 얘는 3세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E클래스에서는 3세대로 바뀌면서 AP가 좀 바뀌고 램도 늘어나고 그랬나봐요. 엄청 빨라졌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쓰기가 좋아졌네 라면서 이제 E클래스 리뷰할 때 좀 놀래기는 했는데, 벅스는 쓰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부분인데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누워있는 CID다 보니까 이게 달리다가 이렇게 빛이 위에서 때리면은 계속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계기판은 서 있어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얘는 너무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뭐 예전부터 벤츠의 인테리어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깠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워져 있어야 돼, 좀 더.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 벤츠의 로드스터인 SL에서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기능이긴 한데 이게 누워있다가 모터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기능이 그냥 하나 추가가 됐을 뿐인데 시인성이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아쉽죠. 지금도 보면은 위에서 빛이 막 툭툭툭툭 때리고 있다 보니까 좀 쓰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운전에 방해도 되고 실제로도 화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켜줘. 스티어링 휠 히터가 작동 중입니다. 이게 지금 음성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E클래스는 음성 지원이 엄청 빠릿빠릿하고 음성 정보를 인식하는 게 인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만 봐도 음성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온라인 음성 인식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예요. 휠 변경할까요? 네,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전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머르세데스 미와 자동차가 연동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뭔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내가 자동으로 좀 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BMW도 마찬가지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 또 테슬라도 또 못해. 테슬라는 인식은 겁나 잘하는데 실행력이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항상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부분이 폴스타랑 볼보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음성 인식력과 실행력은 세계 최고,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와 음성 실행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를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공조장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터치 공조장치가 생각보다 쓰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니 나쁘니를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외부에 계속 빠져나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역시나 바깥쪽에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쓰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실내 편의 장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는 이 차량만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그렇게 썩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너무 복잡해서 쓰기가 빡센 그런 차량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오히려 BMW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앱 아이콘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지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홈에 나와서 이렇게 몇 가지의 내가 뭐 항상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정보라든지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쓰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도 상단 왼쪽에 누르면은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켜지고, 그런 와중에도 밑에는 항상 공조기가 띄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좋고, 뭐 온도 조절 메뉴, 오토, 아래로만 나오게 할지 위로도 나오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체크가 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합니다. 에코 모드, 에어 컨디셔너, 앞쪽에 바람 나오게 하는 것, 뒤쪽에 서리 김 없애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쓰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 EQE 350이나 EQE SUV 350 같은 친구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센사텍 가죽이 쓰여져 있어요. 스티칭도 새롭게 되어 있는 이 파랑색, 이게 EQS SUV에 들어가 있는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고급 가죽이 쓰여져 있고요. 안쪽에도 실제로는 고급 가죽인 것 같이 써져 있는데 왜 질감을 우레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오히려 우레탄의 느낌이 나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급 소재의 차량의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을 지금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인테리어에서의 부족함 같은 부분은 거의 없어요. 실내 크기도 넓이도 되게 넓고, 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헤드룸 공간이라든지 어깨의 이런 느낌, 공간감의 여유로움이라든지 밑에 쪽에 있는 발바닥의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X5 정도 급의 차량인데 BMW에서는 얘의 대항마가 iX xDrive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랑 상당히 크기나 공간감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데 제작 목적성이라든지 완성도가 상당히 달라요. iX xDrive 50이 훨씬 더 실험적이고 완성도도 높아 보이고, 앞쪽에 열선 시트를 허벅지 쪽에도 막 나오게 하고, 처음으로 ID 8.0이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게 잘 탔었거든요. EQE SU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벤츠 차량들과 똑같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오히려 더 이질감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연기관 차량을 타시던 분들한테 거부감 없이 아주 이질감 없이 넘어가는데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의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차량을 움직이고 운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그냥 내연기관 벤츠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막히는 구간이니까 이 차량의 뭐 출력이라든지 토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배터리의 용량을 말씀드리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자면요, 얘가 지금 96%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갈 수 있는 맥스 주행거리는 465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392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뉘냐 하면, 벤츠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벤츠 전기 차량들은 항상 맥스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내가 막 운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따로 나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BMW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전기차건 전기름차건 일반 차량이건 내가 주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숫자로 되게 잘 나와요. 그게 BMW 전기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존에 기름차를 탔던 분들, 내연기관을 탔던 사람들이 전기차를 탔을 때 가장 처음에 벽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발컨을 해가지고 연비 운전을 하거나 전비 운전을 하면 또 얼마나 갈 수 있는가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차량들 아이오닉 5나 기아 EV9 같은 경우나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딱 타보면요, 찍혀있는 가는 거리와 실제로 갈 수 있는 가는 거리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계산을 해요. 카 컴퓨터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네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몇 킬로미터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지, 뭔가 네가 잘 운전을 했을 때와 못되게 운전했을 때를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벤츠에서의 인포테인먼트, 요거는 정말 좋다는 얘기죠. 인포테인먼트라 그러면 안 되지, 인포메이션, 정보. 그러니까 정보값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저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비라고 쓰여져 있어서 제가 좀 약간 거슬리기는 하지만, 연비든 전비든 사실 뭐 다 알아듣잖아요. 킬로와트 시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QE 500의 전비는요, 출발 후 킬로와트 시당 3.2km
킬로미터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러레이팅을 전개를 했을 때 계기판에서 클래식의 느낌으로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회생제동이 되고 있고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고요. 지금 몇 킬로미터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계기판으로 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서브로 중간에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나 에코 표시창이나 리셋 후, 출발 후 이런 연비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내가 주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주행 가는 거리를 이렇게 포커싱을 해놓으면요, 내가 막 밟으면 261km를 갈 수 있고 현재 상황처럼 달리면 388km를 갈 수 있고 내가 진짜 발커널 해가지고 연비 운전을 한다면 맥스로 461km까지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이 차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운전 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BMW 차량들은 푹신한 소파, 이태리 소파 같다. 하지만 벤츠나 볼보의 시트는 허먼 밀러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하지만 매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다 보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 차량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되게 올바른 자세로 되게 편안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게 시트 포지셔닝이 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전 자세가 되게 말끔하게 나와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운전하기가. 그리고 장시간을 운전해도 정말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볼보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벤츠 차량이 볼보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가 더 재질적으로 우수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벤츠 차량이 진짜 시트의 착석감 하나는 거의 세계 탑티어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내가 운전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려면 진짜 벤츠 시트는 되게 1등짜리 그런 시트의 착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고 있는 EQ500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옵션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차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고급 차량을 구입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